이 영상은 블렌더라는 무료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만든 3D 애니메이션이에요. 블렌더는 무료임에도 말도 안 되게 강력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무료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은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블렌더 초보자 입문자 튜토리얼.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처음 접하실 때 필요한 조작법과 기능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블렌더를 구글 창에 검색하신 다음에 블렌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다운로드 창을 누르시면은 바로 블렌더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게 될 블렌더 버전은 4.2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렌더를 켜볼게요.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뜰 텐데 그냥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텍스트도 너무 많고 오른쪽에 뭐 아이콘도 엄청 많고 이게 되게 헷갈리실 텐데, 블렌더가 정말 쉽고 친절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금방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메인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메인 화면을 한번 보면은 저희가 카메라, 큐브,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돼요. 블렌더를 처음 켰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큐브를 제가 클릭을 해봤을 때 이렇게 주황색 테두리가 뜨죠. 모든 오브젝트는 이제 주황색 테두리가 뜨는 오브젝트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예요. 카메라를 선택하면 카메라의 주황색 테두리가 뜨고, 라이트를 선택하면은 라이트의 주황색 테두리가 뜨죠. 저희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설정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은 이제 프리퍼런스가 이제 환경 설정 탭이에요. 블렌더의 환경 설정 탭인데, 여기서 애드온을 뭐 설치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를 세부적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인터페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페이스에서 제일 위에 있는 레졸루션 스케일을 여러분 모니터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UI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 저는 가장 크게 해놨어요. 그 녹화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니터 사이즈에 맞는 크기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뷰포트 조작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뷰포트 조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아이콘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마우스랑 키보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아이콘들을 보시면 좌표계가 하나 있고 돋보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있는데, 이 세 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좌표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회색 동그라미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뷰포트를 이렇게 쉽게 회전시킬 수 있고, 밑에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면은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 손바닥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자유롭게 회전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뷰포트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솔직히 뭐 조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로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마우스 키보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시고 회전을 하시면은 뷰포트가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은 줌인 줌아웃. 시프트 마우스 휠 클릭하시면은 이제 뷰포트 이동,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우스 조작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마우스 위치가 그 회전하는 위치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메라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1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조명을 클릭하고 회전하면은 조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번엔 오브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왼쪽 상단에 Add 버튼 누르시면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메쉬에서 생성할 수가 있고, Shift A를 누르시면은 제 마우스 있는 위치에서 이거 Add 탭이 활성화되면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여기서
스페어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생성을 하니까 모드가 에딧 모드로 바뀌었는데 이걸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볼게요. 요거는 이제 탭키 누르시면 나올게요. 오브젝트 모드로 바뀌었는데 지금 큐브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스페어 이 오브젝트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왼쪽에 무브 아이콘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오브젝트 이제 좌표계가 따로 생기면서 Z축, X축, Y축이 따로 생기면서 이렇게 조작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리고 밑에 로테이트 툴 누르시면은 로테이트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스케일 툴 누르시면은 스케일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Z만 또 크게 할 수도 있고 Y만 크게 할 수도 있고. 컨트롤 Z 하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셀렉트 박스를 바꾸시고, 이번에 저희가 단축키로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G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움직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신 다음에 뷰포트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되게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가 축 방향대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G 누르시고 저희가 움직일 축 방향에 대한 축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Y축은 Y죠. Y를 누르시면은 이제 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G를 누르고 Z, G를 누르고 X, 이것도 똑같고요. 여기서 회전은 R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이 되고, 축 방향 누르시면은 아까처럼 축에 고정돼서 회전이 되죠. 스케일은 S, 크기는 S 크기로, X 크기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Y 크기로 늘릴 수도 있고, Z 크기로 늘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컨트롤 Z 하시고 큐브를 딜리트 지우신 다음에 한번 행성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Shift A 해서 메쉬 토러스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토러스를 만들어 보면은 왼쪽 하단에 Add 토러스라는 창이 생길 거예요. 이게 모든 오브젝트가 다 똑같은데 제가 스페어를 만들 때는 Add 스페어라는 창이 따로 생기고요. 눌러 보시면은 저희가 이 오브젝트를 처음 생성할 때 어떤 특성으로 이제 생성을 할 건지 그 특성 탭이 따로 뜹니다. 여기서 토러스의 이제 레디우스 값, 그리고 레디우스 두께 값,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브젝트를 처음 생성했을 때, 큐브 생성했을 때 왼쪽 하단에 그 오브젝트에 맞는 특성 값이 따로 뜬다. 실린더를 만약에 생성하면은 실린더에 대한 이제 실린더만에 대한 그 특성 값이 따로 뜬다. 그래서 여기서 초반 세팅 값을 조절해 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렌더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렌더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와이어프레임 모드, 두 번째가 솔리드 모드, 세 번째가 매터리얼 프리뷰, 네 번째가 렌더드. 첫 번째 걸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를 누르면은 그 이제 오브젝트들의 와이어프레임들만 보이게 됩니다. 뷰포트 안에서. 두 번째는 솔리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이 나오고, 세 번째는 매테리얼 프리뷰. 제가 매테리얼을 잠깐만 적용을 해볼게요. 매테리얼을 적용해 보시면은 색깔을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솔리드 모드로 들어가시면 솔리드 모드에선 그 제가 매테리얼 넣은 게 안 보이지만 매테리얼 프리뷰에서는 제가 넣은 매테리얼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렌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출력할 뷰가 보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차이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다 지우고 Shift A 몽키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주고 몽키를 생성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렌더드 모드인데 조명이 되게 뒤에 있죠. 그래서 조명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조명을 G 누르고 X, G 누르고 Y를 해서 몽키 왼쪽 앞으로 옮겨 놓읍시다. 야, 그러면 이제 몽키에 라이트가 제대로 비춰진 것 같네요. 이 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를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이제 단축키는 F12. 렌더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 뷰랑 완전 다른 곳에서 렌더링이 됐죠. 저는 여기서 이제 뷰포트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저희가 카메라 위치를 통해서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양 누르고 카메라를 들어가 보면은 카메라 위치를 지금 렌더링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F12 다시 눌러보시면은 카메라 뷰를 통해서 렌더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위치를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카메라 조작 방법은 N을 눌러보시면은 특성 탭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의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로케이션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선택이 안 됐네요.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N을 누르시면은 로케이션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보는 뷰포트를 통해서 카메라를 조작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카메라 탭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뷰포트 이동하는 것처럼 움직여 보시면은 카메라는 따라오지 않고 저희 뷰포트 화면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뷰포트랑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 볼 거예요. N 누르신 다음에 뷰락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뷰포트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제 뷰포트를 따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정도 구도로 한번 놔주겠습니다. 이 체크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이 카메라 밑에 보시면 락 표시가 있어요. 이 락 표시를 풀면은 다시 풀리고 락 표시를 누르면은 제가 움직이는 뷰포트 움직임으로 카메라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숫자 패드 0키입니다. 그래서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렌더 이미지.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뷰대로 이제 카메라 몽키가 렌더링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몽키에다가 매테리얼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색깔. 몽키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우측 하단에 매테리얼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뉴 클릭하시면은 제가 새로운 매테리얼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제가 파란색으로 좀 바꿔줄게요. 파란색, 아쿠아색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색상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렌더 이미지. 짜잔. 여기서 이미지 들어가셔서 세이브 S 하실 수 있어요. 저장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가 블렌더 기초 조작법의 끝입니다. 다음 강의부터 스노우 큐브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만 숙지를 하신다면은 다음 편을 수강하실 때 되게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